안녕하세요. 축구 분석 채널 팬손흥민 TV입니다. 맨유와의 경기 직전 손흥민의 영상을 게시하며 MBC 남긴 설명글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연패로 인해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묘사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를 표현하는 방식은 대체로 비슷하고 교체되는 순간에 터져나오는 기립박수도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득점하지 못한 날에도 나타나는 기립박수는 축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 출범 후 처음으로 맨유를 3로 디그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34년의 시간 동안 토트넘이 압도했던 시즌이 없었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의 이례적인 부분은 양팀이 리그 15위와 16위의 성적으로 맞붙은 부분입니다. 일부에선 누가 더 최악의 시즌인가 가리는 대결이란 농담이 들렸었고 실제 경기 내용은 그들이 하위권인 이유와 그럼에도 전통적인 약팀과는 차이가 있다는 긍정이 동시에 보여졌습니다. 특히 개개인의 능력이란 부분에서 양 팀엔 분명 강등권 팀에선 볼 수 없는 스타 플레이어들 다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축구가 팀 스포츠, 힘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는 레알 출신 카세미로와 미엔 출신 더리우트가 맨유에선 상당히 평범해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토트넘의 미들즈는 리그 최강과 거리가 멀지만 맨유는 중앙 싸움에서 토트넘을 압도하지 못했고 47대 52로 점유도 뺏겼습니다. 흰색 유니폼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카세미로의 경기 영향력은 많이 달라졌고 22개의 시팅을 허용한 더리 헤트 또한 미엔 주장 후보로 거론되던 가까운 과거가 제법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한 두 명의 힘으로 차이를 만들긴 어려움이 있고 11명의 조합이 절대적이며 메시가 역대 최고로 불리는 이유는 전술을 파괴하는 유일함이었습니다. 그 외의 선수들은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냐가 절대적이고 토트넘과 맨유 모두 현재는 최상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데스크,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지금의 손흥민에게도 보여지는 동일한 현상이고 개인의 변화보다 클럽의 변화가 드라마틱했다. 20골 이상을 터뜨렸던 시즌과 비교에 분명 어려 환경입니다. 적절한 예시는 후반 75분 손흥민이 엄청난 순간 가속도로 역습을 시도한 장면입니다. 정확히 붉은 우위 없는 포인트를 향해 달려나갔고 정석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문제는 다음 순간 그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전반부터 많이 뛰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역습에 참여하지 못했고 도착한 선수들의 위치는 손흥민이 절대 패스를 보낼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하필 수비수들 근처로 침투하고 묻는다면 그저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야 앞에 3명의 선수가 있는데 박스로 A 컷백을 의미가 없었고 2대1 패스를 받기 위해 가까이서 연계하는 동료도 없었기에 그의 선택은 무리한 드리블다는 볼을 뒤로 돌려 시간을 버는 곧이었습니다. 과거 선수들의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케인은 상대 수비를 피해 들어갔고 알리는 연계를 위해 주변에 자주 나타났으며 에릭센은 다소 느리더라도 중거리 슈팅이 가능한 언저리에서 서성이고 했습니다. 똑같은 역습도 디테일 차이에 의해 어느 때는 위협적인 공격이 되고 어느 때는 기억도 나지 않는 장면으로 흘러가며 75분의 역습이 정확히 후자에 속합니다. 다음 장면은 84분, 역습으로 다시 손흥민에 의해 시작되었고 동료의 공간을 발견하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스루 패스가 뿌려졌습니다. 누군가는 저기서 드리블로 돌파하는 사람을 보고 잘한다고 박수치지만 더 좋은 공간에 있는 동료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서커스일 뿐이며 이 상황에서 드리블은 상대뿐 아니라 침투하는 동료의 타이밍마저 뺏는 악수입니다. 이후의 장면에서 손흥민은 공을 받을 수 없는 앞 공간이 아니라 상대 선수와 간격을 두고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이전 장면에서 상대 사이로 들어간 대과 정반대의 선택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붉은 옷과 겹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같은 시각 클루셉스키 또한 빈 공간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타이밍의 패스는 나타나지 않았고 드리블을 시도하는 사이 이미 손흥민과 동선이 겹쳤고 클루셉스키 앞에는 마크가 나타납니다. 타이밍이, 패스는 당연히 커트당했고 역시 아무것도 아닌 장면으로 소멸되었습니다. 이는 시트에 불과한 태를 질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최적의 타이밍을 발견하지 못하며 그 단계를 뛰어넘는 순간 그는 세계적인 레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 선수들은 눈앞의 마크에게 온 신경이 집중되고 동료의 움직임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손흥민, 클루셉스키, 상대 마크의 간격을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가 시야라 부르는 축구의 핵심 요소는 사실 본다 이전에 볼 수 있을 정도의 볼 키핑과 여유를 가진다에 가깝습니다. 같은 주제에서 손흥민이 최근 들어 특히 발전하고 있는 부분은 시야각 밖에 있는 선수를 발견해 보내는 패스들입니다. 눈앞의 선수만 신경 쓰는 많은 어린 선수들이 여금 슈팅이나 상대 바크 몸으로 때리는 컵에 혹은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보내는 패스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보다 뒤에 있던 클루셉스키 혼자만 박스에서 마크가 없다는 것을 쉽게 찾아냈고 타이밍도 정확했니다. 0.5초의 차이가 동료의 노마크 슈팅과 어려운 슈팅을 다르게 만들어내고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지만 너들끼리 좋은 팀 플레이였습니다. 전반에도 조금은 비슷한 장면이 있었고 가장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침투한 것은 포로였다.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던 태희입니다. 사실 축구는 가능성의 싸움이기에 너무도 당연한 장면이지만 안 되는 팀들은 그 당연한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시야 박 선수를 잘 발견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본인 피셜로 공을 받기 이전에 이미 동료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때문이고 훈련장에서도 모든 패스 훈련에서 꼭 고개를 두리번하는 오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주문으로 알려져 있고 함부르크 시절부터 해왔던 행동이지만 최근에는 특히 볼소 유권을 유지하는 방식에 더 여유가 생기고 시야 또한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집착 넣을 정도로 가장 좋은 공간에 동료를 찾는 손흥민은 반대로 오프 더블의 가장 좋은 공간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순간 보이지 않으면 그는 카메라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공간이란 대주제가 등장하는 축구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그 방식을 흥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해당 카테고리의 권자, 에릭센을 향해 남긴 언어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위드찬 미스 비코즈 팬테스틱 플레이어 노 랠리 I could watch all I sing 데이니시 people could be so PR 오너어 비 환상적인 대리러와 다르고 스피드스타 아닌 에릭센의 비디오를 하루 종일 볼 수 있다는 말은 그 축구가 그에겐 재밌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흥민이 덕을 트리고 단독 질주하는 것도 물론 즐겁게 하고 개인적으로 매경기 응원하는 부분이지만 축구 선수로서 더욱 동원하기 위해선 분명 기본기와 시야 같은 디테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축구는 하이퍼카들이 속도를 겨루는 레이스보다는 빌드업을 쌓아가는 바둑과 오히려 유사하고 운동 성능으로 세계적인 선수들도 유망주 레벨에서 끝나는 가장 큰 이유는 축구력 자체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축구 자체가 뛰어난 선수와 퍼즐을 맞춰내는 선수가 부족하며 초란 조금의 시간 차이로 찬스의 가능성이 제로 사라지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재밌게도 이는 메뉴도 흡사하고 한 명 한 명의 능력으로만 보면 어느 팀에 가서는 에이스로 활약할 듯 싶지만 막상 현재의 팀에선 아무것도 못하는 90분이 제법 쌓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호일은 또한 정말 조금의 디테일만 성장하고 볼 소요 시간만 적절히 배분한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운동 성능은 이미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이제는 바둑기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손흥민은 양치 맞춰서가 장 많은 4개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고 교체되었고 스타디움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홈 시즌권 소유자들 대부분은 오래도록 축구를 봐온 사람들이고 경기에서 공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기장 전체를 바라보는 팬들이 다수입니다. TVN 본 사람들을 포함해 일부 사람들은 공격수가 골을 못 넣으면 부진이라는 하지만 오늘 손흥민이 만든 4개의 찬스 메이킹과 어시스트가 골의 간격이 대단히 크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좋은 공간에 동료가 있었다면 2대1 패스를 보낼 위치에 딱 한 명만 있었다면 패스가 0.5초만 빨리 보내졌다면 득점이었다. 전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풍경이고 한 골의 그림을 위해서는 훌륭한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빠질 수 없는 이름에는 비칼이 포함되고 6개의 선방을 기록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그는 최후방에 안정감을 더했고 복귀 전이란 언제나 드라마입니다. 그 90분을 위해서 재활이란 기나긴 전편이 카메라 밖에서 펼쳐졌대입니다. 훌륭한 복귀전을 축하하고 선수들이 남은 시즌에선 부상 없이 건강하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